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 산업 반도체 주가가 부진합니다. 최근 소폭 올랐다고 하지만은 투자자들의 기대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반도체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시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왜냐면 이제 사실 실적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그 숫자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황을 이렇게 딱히 나쁘게 잘못 봤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송구스럽고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기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업황이나 실적 보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주가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매크로에 대한 우려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가격들이 여러 가지 가격들이 다 폭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도 갔을 때 세계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못 믿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들이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주들도 썩 좋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리 보더라도. 네네.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등부터 한 70등까지 중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오른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래 보면 이제 우리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주들 주가가 부진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수급상 요인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 완화되는 조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파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좀 많이 팔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지금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또 환율도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워낙 약세가 좀 심해지는 이런 국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반론처럼 생각하면 이게 안 좋다는 게 사실 작년부터 쭉 피크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올 1분기도 다들 좋았고 이게 너무 걱정을 너무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좀 되돌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이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도 좀 반론을 하고 이제 많은 반도체 업체들도 아니다 상황이 좋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훨씬 좋게 실적이 나왔고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도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다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긴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보는 지표 중에 D램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조금 내려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점점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D램 딜러들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딜러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물량을 안 내놓고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데 이제 지금 뭔가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반도체에 대한 이 하반기 이후에 좀 걱정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나왔는데, 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쪽이죠. 요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고정거래 가격은, 네.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뭐, 조금 하락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번 달에 나온 것도 보면, 전월 대비해서 이제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유지가 좀 됐고요. 네. 다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는 현물 가격을 보는데, 요게 뭐, 2월 말, 이때부터 이제 조금 D램 가격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는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낸드는,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우리 경쟁사인 이제 키옥시아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오염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오염 사고가 나면서 상당량의 그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2분기 때는 뭐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많이 보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4월 한 중순부터, 예. 한 지지난주부터 가격이 조금 약세로 다시 요거까지 전환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뭐 2분기에 뭐 고정거래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현물 가격은 약간 하락할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 낸드 같은 경우에. D램은 계속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하반기 때 D램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하반기 때도 D램 가격이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가격은 결국 공급하고 수요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 공급하고 수요 예측은 어떻습니까? D램이라고 낸드 쪽. 일단 뭐 공급이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D램의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뭐 예전처럼 뭐 물량이 막 쏟아지는 이런 네.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완만한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최근에 우려는 이제 수요 요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그 반도체 업체들의 오더가, 그러니까 주문이 이렇게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견조한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PC 수요가 좀 줄었다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아직 그 반도체 업체들의 PC용 D램 주문은 견조해요. 예. 견조하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PC 판매된 데이터를 보면은 1분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에서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 오더는 좀 견조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 서플라이 체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세트 업체들이 일단 안전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경향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하반기 때 과연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면 그게 이제 재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좀 짧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왜 그런가요? 이거는 이제 뭐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이제 정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 측면 또 공급 측면 양 측면에서 이걸 이제 계속 실시간 트래킹을 하다 보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그게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하고 네. 미국 중국의 갈등,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코로나랑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고를 좀 안전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버퍼가 되겠죠. 버퍼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아주 급하게 뭐 재고 줄었다 늘었다 하다기보다는 이 재고가 어떤 버퍼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게 그 진폭도 좀 줄어들고 좀 주기도 좀 짧아지는 이런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력이 좀 좋아졌다는 뜻이네요. 예, 수요 공급.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 수요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메모리하고 또 D램하고 말하자면 낸드 같은 경우에 이게 짧아지다 보면 또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결국은 경기가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가계 소비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죠. 우리나라도 뭐 오늘 좀 전에 이제 발표된 물가지수가 4.8%로 예년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CPI가 지금 8.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뭐 에너지 가격이 이제 그래도 피크 아웃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 8.5%가 이제 피크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3월 정점론이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이제 3, 조금 4월. 안전,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의외의 변수는 또 이제 식품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런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출구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일단 해소가 돼야, 그래야지 이제 다른 뭐 에너지나 뭐 곡물 가격이 좀 안정이 되겠고, 그게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조금 희망 섞인 그 전망들이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것은 결국은 이런 경기하고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용되는 그 품목들을 보면 당연히 컴퓨터, 통신 뭐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게 결국은 소비랑 직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뭐 여러 가지 낸드도 많이 쌓았다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쪽 기술력을 거의 추월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너무나 부진하다 보니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마이크론의 그 회사 발표 자료를 보면은 뭐 월드 스몰리스트 다이, 뭐 월드 패스티스트 칩,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성이랑 마이크론의 그런 실적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진도 어느 정도 마진 차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매출액 차이도 뭐 이렇게 쫓아오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눈높이가 상당히 높고, 거기에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사실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뭐냐면은 삼성은 이제 선제적인 R&D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상대로 좀 그걸 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론이 뭔가 좀 개선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보면 요거는 또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는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뭐 저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그 추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메모리 잘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가 나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제 일각에서 파운드리 수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우리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만이죠. 여전히,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랑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턱없이 낮은 그런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뭐 당연히 낮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 EUV 테크놀로지, 이게 워낙 지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만 낮은 것은 아니고 이제 TSMC도 그쪽에서 수율이 조금 낮아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삼성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TSMC도 그 EUV 쪽에 마진이 수익성이 이제 기존의 뭐 20나노, 30나노 요거보다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삼성은 이제 그쪽이 조금 더 EUV 공정이라면 보통 5나노 이하를 이야기합니까? 7나노 이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비나 소재가 완전히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요. 다만 아주 그 우려 섞인 전망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번에 이제 1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선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삼성이 요번에 조금 보여준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말하자면 이제 파운드리 수율을 높이고 첨단 공정을 더 나아가려면은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나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대고객 서비스거든요. 네. 대고객 서비스. 물론 이제 삼성이 잘하고는 있지만,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현재 사업 구조로는 사실은 대고객 서비스를 고객들의 그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고 뭐 TSMC만큼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 구조적인 어떤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라 그럴까 이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체적인 경쟁력을 좀 분리가 돼서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대고객 서비스라는 건 여기 뭐 개인 소비자단 말고 기업을 이야기하겠죠. 주로. 근데 지금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말하자면 고객사를 많이 더 확보해야 된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고객까지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 상황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그쪽 그 어떤 고객사 확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객이 점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삼성과 어느 정도 조금 사업이 비즈니스가 진전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주 큰 고객을 하나 잃었죠. 네.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을 잃었습니다. 근데 애플이 전 세계 그 IT 산업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거든요. 네. 가장 뛰어난 공정도 결국 애플에서 나오고 가장 뛰어난 기술도 애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이 애플을 거의 물량을 만들어 주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TSMC에 뺏겼는데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고객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객이냐. 뭐 그러니까 좋은 고객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점점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자들의 그 눈높이에는 이거 그래도 삼성인데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삼성한테는 이제 뭐 TSMC하고 인텔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쪽에서도 굉장히 투자 설비 계획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정도 상황에서 현재 위상을 좀 유지해 가려면은 오히려 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할 텐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이게 이제 참 저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네. 그 원래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왜냐면 뭐 TSMC가 올해 원화로 한 50조 원 이상을 좀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는 한 12,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차이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인텔까지도 우리도 파운드리의 숟가락을 얹겠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잘 한다고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에 인텔까지 들어서 원래 삼성이 차지할 수 있었던 어떤 여기 밥그릇을 우리도 달라 한 입 달라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이 그 차지할 수 있는 그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텔이 없었을 경우에 삼성에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눈높이 이게 좀 낮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물론 인텔이 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인텔이 그럼 잘할 거냐? 요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을 지나봐야 될 거고 지금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 비중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또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기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지금 뭐 중국 봉쇄 뭐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이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이거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세게 올릴 텐데 그게 좀 둔화가 되면서 뭐 경기가 뭐 아주 침체로 가지 않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생겨야지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에 많이들 이제 물려 있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최근에 약간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니까 뭐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해도 좋은 시점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에 이제 고점이 그 장중에 96,000원, 예. 96,80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65,000원까지 주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정도면 거의 한 40% 가까이 이렇게 내려간 상황인데 그 정도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밑으로 가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실적도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다운사이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 걱정은 이제 환율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글쎄요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 뭐 그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최근에 환율이 급등했던 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우리 뭐 내일 모레 있을 이제 FOMC에서 흔히 말하는 미국의 빅스텝을 갈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제적으로 조금 반응이 나타났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제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대충 피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저는 괜찮아질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반등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구조적인 성장인지 따라서 좀 차이가 날 텐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뭐 반등하는 뭐 이른바 데드캣 바운서인지 아니면 약간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국민인지 요거는 조금 나눠주셨으면 하는데 구분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사실 뭐 계속 그 좀 시클리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괜찮은데 이제 지금 주가의 그 장기적인 그 전망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매크로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만만치 않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박스권 하단에 와 있고 주가는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거는 사실 반도체가 거의 유일합니다. 반도체에 의해서만 거의